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국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청 시끄럽죠? 서울 더더욱이나. 아유, 예, 오늘 새벽부터 새벽 1시였습니까? 4시였습니까? 기본적으로 3시 반에 경찰 예. 기동대는 모이라고 했고요. 4시 28분에 공조본 체포조들이 예. 관저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 33분부터 사다리 타고 1차 저지선, 그 정문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예. 10시 33분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 현장에 일단 왔던 사람들을 보면 뭐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시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왔었고 네. 집행 과정도 쳐다보셨을 텐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참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그 관저 앞을 가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어떤가라고 봤더니 참 나이 드신 어른분들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추운 바닥에 앉아가지고 체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론 분열의 현장이더라고요. 네. 참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력 충돌, 국가 기관 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대략 6시간 만에 체포가 완료가 돼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갈 때도 준비를 참 많이 했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야를 해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거 경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경호처 대원들도 좀 오늘 많이 약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든가요? 경호처에 있는 경호원들이 예. 길을 터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상당히 좀 강압적으로 강경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경찰들이 오면 막아야 된다.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아니 당신들 경호처 사람들 사법경찰관이야.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경찰을 당신들이 체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경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각종 언론, 유튜브 등을 보면서 아니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으면은 우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한 것 같고요.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막으면은 경호처에서 너희들 다 변호사비 대주고 다 변호해줄 거야. 너희들 다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경호처의 감사 담당관실에서 안 돼. 곧 니들이 알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변호사 비용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내려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체포영장을 막는 것은 이거는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겠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나는 경호원도 잘리고 연금도 못 받고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내야 되네. 나는 못하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각자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많은 이제 경호관들도 막 어제 MBC 보도에 의하면은 네. 막 부인이 편지를 썩어서 아유 우리 남편 경호원인데 너무 걱정돼요. 이런 부당한 짓이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예. 많은 국민들도 경호원들에게 아니 왜 국가의 정상적인 공권력을 막냐 당신들이 왜 거기 이용당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경호원들의 스스로 자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거기 팀장급 경호관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 경호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가도 보내고 예. 관저에 그냥 기숙사에 대기시켜놓고 그럼으로써 경찰이 체포하러 올라올 때 경호원들이 몇 명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이게 실패한 것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잠깐에 그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이제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 전 박정훈 대령
그 1심 판결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항명죄는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경호원들도 예. 생각을 했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호 차장은 체포됐죠? 아니요, 체포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예. 그 김성훈 경호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 본부장 이 두 사람들이 강경파였거든요. 네. 그 당초에는 오늘 공조본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도 다 집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곧 출석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빠지면은 대통령이 공조본에서 수사를 받고 구치소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두할 테니까 우리한테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네. 공수처에서 그러면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출석해 라고 서로 약속을 해서 오늘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잘한 겁니다. 멋지게는 맞지가 않죠. 네. 저를 막 체포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나 할 일 남았어. 제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냥 자진해서 출석을 할 테니까 나 체포하지 마세요. 나 집에 좀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체포하지 마세요. 이러면 체포 안 하겠냐고요. 그러게요. 약간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나 스스로 출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또한 시간 끌기입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막 체포하러 올라오고 경호원들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와, 나 진짜 체포되겠구나. 나 그러면은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되는구나.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해야지라고 다급해서 겁먹어서 막판에 그러한 제의를 한 건데 잘못됐죠. 어제 이제 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벽 6시 반에 느닷없이 대국민 호소문 냈잖아요. 예. 거기 핵심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두할 테니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해줘라고 했는데 그 호소문이 발표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리랑 상의 안 했어? 비서실장 지원자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인해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자진 출두할 거였으면 어제부터 공수처랑 상의를 했어야죠. 그러네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진짜 체포 당할 것 같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시간 끌기였다. 그리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체포됐을 당시 그쪽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어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어요. 밤새 뭐 잠을 못 이뤘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토스트 하나 먹었다. 그리고 뭐 상당히 피곤한 상태다. 그리고 체포를 하면서 밤새 또 친필로 국민들한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2분 48초짜리도 녹화했다. 그러면서 뭐 겁을 먹었다. 뭐 이런 건 아니라 의연하게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에서 이제 범죄 피의자 상태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본인들도 착잡하고 반성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랬겠죠. 예. 물론 이게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의 흑역사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참담하기도 하고 안 좋긴 합니다만 너무 거기서 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2분 48초짜리 그 영상하고 그 친필 편지에 의하면은요,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잠깐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 발부하고 또 영장 발부할 수 없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 사법이 망가졌다.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다 척결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아직도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 명의 범죄자가 체포당할 때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 많이 있잖아요. 훨씬 더 큰 죄를 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또 지금 주장하는 것이 왜 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서부지법에서도 관할권이 있고 범죄지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에서 했어? 너희들 불법이야. 이거는 억지예요. 우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기는 거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본인에 대한 처지를 한마디로 규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아하.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는 불이익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위법한 영장 때문에 난 체포당하는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비판이나 어떤 조언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네.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17일 10시 33분까지 지금 체포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그날 구속영장을 하면 다음날 새벽이나 다음날의 오전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내에 있는 여러 사령관들 간부들은 10명이 구속됐거나 구속 기소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99%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아, 나는 말하지 않겠어. 나는 너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뭐 내가 체포돼 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야간 조사가 원래는 이제 금지돼 있잖아요.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인권 차원에서 야간 수사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야간 조사를 통해서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야간 조사 나 안 받을래. 나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 3평짜리 독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금 당하게 됩니다. 아,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TV의 생생한 현장 중계를 통해서도 눈여겨봤고, 예. 그리고 그것을 지시를 받은 많은 사령관들이 총을 쏴서라도 뭐 도끼를 찍어서라도 문을 열고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그런 것들 다 생생하게 증언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기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10차례가 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거죠. 수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적시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증언과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가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예, 별 의미도 없겠군요. 네. 이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란, 뭐 우두머리 이게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당신은 그런 명령을 했느냐, 성관이 가서 그런 것들을 다 뭐 서버를 확보하라고 했느냐,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했느냐, 그런 것들, 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느냐, 그리고 망상적인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비상계엄에 혹시 배경이 됐냐. 그리고 국회를 무력한 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 이것도 창설하려고 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되죠. 뭐 대통령이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긴 합니다만 내란 외환 범죄는 예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유, 당연하죠. 지금 예. 다 내란죄로 많은 분들이 기소됐고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에 수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통해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 역사의 오늘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공식적인 이러한 국가기관의 뭐 보좌를 받지 않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 세계에 빠져서 망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라와 국민들을 대단하게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가 아니었느냐.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속도감 만약에 있게. 오늘 체포가 안 됐고 계속 경호처 뒤에 숨어가지고 저러고 탄핵 심판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국민을 또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나라가. 그러게요. 네. 이제는 좀 발빠르게 속도감 있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예.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한 비상계엄과 국정 운영이 엉망으로 했다라는 세간의 분석과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받지 않은 김건희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특검법은 계속해서 발의가 되겠죠? 발의를 했어요. 특히 내란죄 특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까지는 다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 잠깐 우리도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요거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은 빼고 우리도 자체안 만들게.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랑 협상하자. 니들 먼저 통과시키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17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기조도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선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